네, 김진팔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이 앞에 요 건물이 있는데요. 예, 요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 이렇게 동그란 이런 것들 있죠. 요거 한 이 불꽃은 한 이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장소는 서지 남부 맞추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네, 오데사에 있는 어떤 항구 그 항구 근처에 있는 기름 탱크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했겠죠. 오데사 유즈니 항구의 석유 저장 시설에 대한 공격 발생, 미사일과 드론 공격 후 석유 저장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남부 물류망의 핵심 연결고리에 대한 심각한 타격입니다. 오데사, 니콜라예브, 드네프로페트롭스크 그리고 자포로체 방향으로 향하는 연료 화물 보급품이 이 항구를 통해 환적됩니다. 불타는 탱크로 인해 항만 설비, 즉 트랙터, 로더, 트럭, 예비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해안선 앞바다에 선박 일리체프스크 항구 자체 그리고 이제는 저장 시설까지 전체 물리망을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데사 연방군의 해상 화물 육로 보급로 전환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네, 이렇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이 장소를 제가 찾아본 결과 여기하고 가장 흡사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요거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배는 뭐냐면 곡물 운반선, 곡물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곡물 운반선은 네모난 뚜껑들이 있어요. 유조선은 뭐냐고요? 유조선은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쇠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있고, 곡물 운반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습니다. 네모난 뚜껑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유조선인가? 유조선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는 계속 러시아가 요 며칠간 공격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쪽에서 러시아 배들을 공격하자 러시아는 이쪽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격한 건 유조선뿐만이 아니라 곡물 운반선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같은 행동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ISW 제도를 보시면 이 장소에 이제 기름통이죠. 처음 보셨던 그 기름통 터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미 지역을 보면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구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변화가 있나? 없습니다. 그리고 리만 지역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콘스탄티노프카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거는 러시아 무장공비가 잠깐 스치고 지나간 데인데 뭘 되찾아. 이 기준이 막 들쭉날쭉. 자, 그리고 글라이폴레 근처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흑해 위생 봉쇄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건화물선이 이거는 벌크선이죠. 곡물 운반선. 오늘 아침 계란4 제트 추진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오데사와 니콜라이프에서 흑해를 봉쇄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발생한 8번째 선박 공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이쪽에서 원래 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격을 하는데 원래 러시아는 여기 막고 싶었는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자기네가 식량 공급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민간 용도만 하고 군사 용도는 하지 말라는데 막 어기고 가짜로 막 그 민간 용도인 척하면서 막 군사 용도로 쓰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눈 감아 주다가 여기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닫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제 추정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설도 있어요. 여기에서 나가는 곡물이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이에요. 공짜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우리는 팔지 않고 공짜로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한테 식량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 하는 거 아니냐. 왜 막으려 하냐면은 프랑스하고 미국이 여기서 쫓겨났어요. 이 세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데 에티오피아 막 이런데 지금 막 러시아가 이제 마수를 뻗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가는 그 공짜로 이쪽에다 갖다 주는 그 식량 그런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런 또 썰도 있어요. 그것도 또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이쪽에 흑해 여기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쪽으로 주겠다는 건가? 예? 우크라이나 모든 보급을? 그러면 러시아는 또 이쪽을 또 막아야 되나?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란셋 드론을 이용해서 그 우크라이나군의 그 해상 오드배 2차 폭발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제 폭탄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예, 란셋은 세트입니다. 정찰기 한 대, 그리고 자폭 무인기 한 대, 그래갖고 정찰기로 그걸 찍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예, 불이 붙었는데 예, 한 방 맞았죠? 맞아서 섰는데 이제 2차 폭발 일어나는. 여기 뒤에 배도 있어. 이 배를 공격하러 가다가 한 방 맞은 것 같은데 이 배? 유조선 같은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 그 유조선이나 곡물 운반선을 공격하는 거를 러시아 란셋으로 막고 있다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는 또 아조프해에서 자기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런데 이게 또 항상 진짜는 아닌 게 그 가짜로 옛날에 찍어놓은 것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넘버 117이라니까 117대 지금 공격 중이라는 얘기 같죠. 러시아 신형 계란 제트 엔진 무인기 사용 확대,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실상 무력화 포브스. 이 드론의 3세대와 4세대 개량형은 시속 300에서 5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이전 버전을 크게 능가합니다. 향상된 속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반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특수 요격 드론의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해당 가내물은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더 높은 비행 고도가 파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경로를 변경하고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원격 조종 드론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도브레폴리에는 이제 포크롭스크 근처인데요.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다는 영상입니다. 네. 카르코프 방향에 카자차로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전대가 투입됐다는 그 장소, 거기에서 또 러시아군이 전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여기 독전대 투입됐다는 거 그거 나왔죠. 예. 그 장소는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카르코프 위에 있는 여기. 예. 여기에 독전대는 아군 뒤통수 빵꾸내라고 훈련받은 애들인데 적군하고 싸우면은 얘네들가 전투력이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 당연한 것 같은데 얘네는 그걸 훈련받지 않았어. 걔네가 훈련받은 아군 뒤통수에다가 빵꾸내는 훈련인데 지금 훈련받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다 투입했잖아. 웬일로 우크라이나에서 군 강제징병 납치 조직이 그 징병 대상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체포하는 작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잡아와서 돈 내면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전대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예, 헤르손 지역에서도 양측이 드론 포병 공습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드론을 본따 갖고 또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예, 러시아군은 그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광섬유 케이블을 깔아서 사용하는데 그게 끊어지면은 또 중간중간 끊어진 데를 이어 붙여야 된답니다. 예. 2026년 7월 총선 기준 2차 세계대전 중 우크라이나군에서 전사한 2차 세계대전이 아니고요. 예, 특수군사작전이죠. 이거 번역이 이상합니다. 예, 외국 영병의 수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그래서 제일 많이 죽은 건 미국이고 그다음 브라질, 조지아, 벨라루스, 기타 등등. 근데 콜롬비아는 1등이라고 해놓고 숫자가 안 적혀있네. 예, 하여튼 되게 많이 죽었답니다. 나머지는 다 콜롬비아의 모양입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소령 블라딜슬라프 피스메니가 제거되었습니다. 예, 되게 젊은데 벌써 소령까지 달았어. 미국군 참전 용사 데이비드가 우크라이나의 실제 상황에 대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자원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부족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자원 배분을 놓고 경쟁하는데 이는 소련 붕괴 후 잘못된 동기를 부여한 미국의 실패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전쟁은 정치적 문제나 부패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분쟁이 계속될수록 부대들은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됩니다. 이는 적대감과 협력 감소, 심지어 아군 오인 사건까지 야기합니다. 최전선에는 전문적인 부대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아프가니스탄 부족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면요.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그래요. 부족 사회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러시아의 광섬유 FPV 드론이 수미 시내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두 곳의 주유소를 공격했습니다. 광섬유는 FPV는 일반적인 전쟁, 그러니까 FPV 드론으로 이제 주유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주유소 공격당한 거. FPV 드론 막으려고 그물을 쳤어, 주유소에. 예? 저 초록색 그물을 쳤어요, 주유소에. 아, 그렇군요. 로사톰 CEO의 카차투로프는 자포로제 원자력 발전소의 수석 엔지니어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장소는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포로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러시아군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 드론으로 여기 그 수석 기술자인데 원래 우크라이나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을 죽였대요. 드론으로. 네, 린지 그레이엄 뉴스가 나왔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 사망으로 그 사람이 원래 하려고 했던 500% 관세야. 러시아 물건 사면 500%. 한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다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이거는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실제로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미국이랑 동시에 손을 뗄, 예? 야, 너네하고 그냥 장사 안 하고 그냥 러시아 석유 살게, 이렇게 할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죽었다고 해서 할까? 아니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단독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법안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작년부터 추진하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 법안 500% 법안을 추진하자 트럼프는 거기다 조항을 넣자.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을 넣자.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트럼프는 그거 찬성이야 하지만 디테일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악마적으로다가 야, 그거 대통령이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을 넣자. 그러면 뭐야, 트럼프가 안 해 그러면 그만이잖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러시아는 지금 그 디젤하고 휘발유를 수출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쓸 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경유 이게 부족한 건 맞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의 종 의원단이 베드로프 국방부 장관이 군 징집 개혁에 실패하고 시르스키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교체될 것이라고 밝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이 사람 할 때 제가 그때 그 시라크 예를 들면서 미테랑이 대통령 되자마자 정적 시라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라 할 때 내치 그 욕먹는 장관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어떻게 외교 막 멋있게 하고 이 외국 정상이랑 막 악수하고 영상 내보내고, 얘는 저 시라크 정적은 뭐예요? 욕먹는 자리 시켜갖고 얘 인기 떨어지게 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고. 이 사람도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젤렌스키하고 인기를 다투는 유력한 대선 후보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야, 욕먹는 자리 시키잖아, 국방부 장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김진팔 그 얘기한 거 기억납니다. 이런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바로 나오잖아요. 끝났어요. 얘가 지금 인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치 경력이 없어갖고 이거 상황 모르고 자기 욕먹는 자리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젤렌스키 배우에는 뭐예요? 이런 정치 경험이 많고 이런 그 뇌를 굴릴 줄 아는 샤프한 두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영국이나 이쪽에서 노련한 노회한 그런 권모술수 전문가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유럽의 정상들이 젤렌스키하고 같이 이제 그 키예프에 와갖고 뭔가 뭐 모임을 하는 게 방탄 조끼죠. 이 사람들이 방탄 조끼. 젤렌스키 방탄 조끼 같이 왔다는 거예요. 프랑스 갔다가 돌아올 때 쫄려갖고 야, 나 혼자 가면 무서워. 러시아가 나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같이 가줄래? 그래서 같이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같이 왔어. 와, 유럽 사람 이제 병상들이 같이 와서 방탄조끼 해줬어. 나 가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러시아는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과거 행동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버려둔다는 거. 우크라이나의 유럽 차관 일부 사용 승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59억 유로를 또 우크라이나가 중국산 드론 부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900억 유로를 책정을 해놓고 조금씩 야금야금 주는 거야. 다 주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털어먹을까 봐.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주요 업체로서 군수산업 복합체의 주요 공급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키예프의 방위산업 역시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돈바스 그리고 나토 가입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레드라인이다. 뭐 영원히 안 끝나네. 영원한 전쟁을 해야 되겠네. 절대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지 가능할지도. EU 우크라이나 임시보호규정 강화 7월부터 병역 의무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 병역 의무 대상자가 EU로 난민 신청하면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실시될 예정인 자발적 연합훈련에 불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작아서 러시아가 이제 동원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원 목적은 도네츠크뿐만이 아니라 수미 또 어디야 카르코프 막 이런 데 다 할 거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네프로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 아니면은 뭐 수미까지도 괜찮아. 이 강은 물 장벽이라고 부르는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 강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병력을 좀 약한 병력을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방어 병력을. 그리고 전투는 주로 어디서 여기서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전선의 길이를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가 그 지형 조건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싹 다 먹어버리고 그냥 전체를 다 강을 장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한 전쟁하는 거지. 그러면 저쪽에 항복할 때까지 그러면 이쪽에는 다 물 주변에서 그 몇 군데 안 될 거 아니에요. 접점이 대도시 근처 이런데 대도시 근처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강을 이제 중심으로 뭐 헤르손 이런데 자포리자 이런데 그런 데서만 전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이니까 이제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공중 폭격으로 계속 부시는 거지 이런데 그냥 뭐 사람 못 살게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카르코프하고 수미는 러시아가 먹으려고 생각한다는 그런 러시아 정보 채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무부는 병역 의무 남성들의 국제 여권 발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병할 거니까 이제 도망 못 가게 해야 되겠죠. 유럽 10개국이 우크라이나하고 탄도미사일 그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거 몇 년 걸릴걸 당장 쉽지 않을걸 그런 분석입니다. 어젯밤 이란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싸움하고 있는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얘기입니다. 이란 영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제인데 계란 드론 같이 생겼죠. 샤헤드 같이 생겼죠. 이게 격추되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격추된 거 보니까 전자전에 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란이 엄청난 전자전 실력을 갖고 러시아가 이 전자전 장비를 또 보태줬나? 이란 드론이 바레인에는 미군 보급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미 육군 이란에 새로운 공습 개시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또 뭐 이란이 공격해서 이제 한 위성 사진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에. 미국이 소아 암 전문 병원, 어린이들, 암 걸린 어린이들 그 병원을 공격했답니다. 이거는 또 해당 병원 의사가 또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란 남서부에 있는 어린이 병원 공습한 거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에 168명 어린이 죽은 초등학교 폭격 사건, 그거 AI 영상일지도 몰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축구 경기 수익금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안 좋아하겠네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유럽하고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시절에 가자지구 사태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자원이 이쪽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에만 집중되어야 할 미국의 지원 자원이 분산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마스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것뿐인데 유럽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마스가 한 것뿐이 아니라 네타냐후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유럽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적당히 보복했으면 됐지. 그걸 질질 끌어가지고 미국의 자원을 분산시켜 이러한 그 속내가 있는 게 드러나는 국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유럽 축구 선수들이 축구 수익금을 팔레스타인 주민들 돕는데 준다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인 적개심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르웨이라는 나라 자체가 했다잖아요. 여기 보면. 이란은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워싱턴이 입장을 바꿀 때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파르스 통신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 동행료를 부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동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고위 성직자는 양해각서 이제 종료되었고 그딴 거 하지 마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얘기 안 해줬나 본데 그때 이란의 대공미사일이 너무 낮게 날라서 그 위로 나르면 공격을 못한다는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50km 날아가는 거 사와야 된다고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양해각서 얘기 나오면서 잠깐 휴전하면서 이란이 그 자기네 거 남의 배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 것만 이빨 수출하고 그랬어요. 그 돈으로 아마 중국에서 그거 사왔을지도 몰라. 고고도 올라가는 대공미사일. 이스라엘은 벤구리온 공항에서 미군 공중급유기를 쫓아내려 했지만 워싱턴이 에이 무슨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라. Booster Robotics has presented its new flagship development, the Booster T2 humanoid robot. 오 뭐야 중국 로보트가 이거 진짜야? AI로 만든 영상 아니야. 오 중국 로보트 완전 끝장나는데? 야 이거 가격만 적당한 가격이면은 그냥 대량으로 총 하나씩 쥐어갖고 전쟁터에 내보내면 사람이 필요 없겠는데. 헐 대박.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중국 기업 부스타 로보틱스가 자사대 휴머노이드 로봇 부스터 T2를 공개했습니다. 부스터 T2는 뛰어난 운동 균형 감각과 역동적인 고개 동작을 자랑합니다. 부스터 T2 프로 버전에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 중앙 집중식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로봇이 나온다면 군인이 왜 필요할까요? 각국에서 인력 대신 이 로봇을 보내게 될 텐데요. 개발자들이 다른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몇 주 동안 미군 계획 담당자들은 쿠바에 대한 가능한 작전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검토했는데 어쨌든 뭐 공수부대가 뭐 가고 뭐 그런답니다. 쿠바에. JD 벤스가 피터 틸 경험에 대하 이야기합니다. 앱스타인은 분명히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최고위층과 연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심층국가 딥스테이트 좌파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항상 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정치의 우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앱스타인이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긴 한데 네탄야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우파와 관련이 없고 좌파와 관련이 있대잖아요. 아르헨티나 외국인 소유지 그 소유금지 해제 예정 아드리안 라비에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거 뭐야? 아르헨티나가 외국인 토지 소유금지를 해제 예정이라고? 갑자기 이거 생각났는데 파타고니아 이스라엘 사람들 불 지르고 다니는 거? 여기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그 파타고니아에 있는 이쪽 산 근처에서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불사 지르고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4월 달부터 4월부터 착공했대요. 30만 명 이스라엘 난민 30만 명이 살 수 있는 난민촌을 그 착공했다는 썰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해제 예정. 이 외국인은 누굴까요? 김진팔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일까요? 김진팔이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아드리안 라비에르 아르헨티나 대통령 대변인. 영국은행 HSBC는 정치인 앤드류 보프가 키예프에서 커피를 구매한 후 그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보프는 친우크라이나 회의에 참석한 후 현지 카페에서 36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HSBC는 제재 대상 국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 어느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하는 기술은 이미 다 완비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현찰만 없애면 돼. 현금만 없애면 완벽한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는 거예요. 네, 마틴 암스트롱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선거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미 2020년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 그 대선이죠. 그게 조작되었고 2024년 트럼프가 되고 카멜라 하리스가 진 거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사람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런데 한국이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테스트하고 사람들이 다 눈치 까고 눈에 불 켜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면 이제 걸리면 대지는 거지. 예? 하지만 한국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까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해봤자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만질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티가 안 나잖아요. 그건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5%포인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항상 후보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여론조사 오차 범위보다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야 그 정도 조작을 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유튜브 추천으로 이러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동영상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그 정치인, 영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오컬트,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죠. 그런 게 유행했답니다. 근데 이게 영국에서만 유행한 게 아니라 유럽 전체, 독일, 러시아 사건 다 유행했대요. 그리고 그 사이비 오컬트들이 암살 조직도 운영했는데 그게 독일의 SS 친위대가 됐고 히틀러도 어린 시절 이러한 오컬트 집단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1시간 넘는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용을 조금 이거 다 해주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제 텔레그램에 링크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요 제목 유튜브에서 요거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듀란, 더 듀란이라는 이제 그 유튜버입니다. 네.